수영을 하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발생해요. 생각보다. 그 초보자들한테만 흔히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이런 증상이 있진 않은데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한테 흔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운동성 두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호흡 부족, 그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이외에도 두통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요 두 가지입니다. 이 운동성 두통이 발생을 하면 혹시 뭐 머리에 문제가 있나? 뭐 뇌출혈이 있나? 어떤 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두통이라고 설명을 해요. 주로 중년 여성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무조건 중년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살면서 운동을 별로 안 해봤던 사람들, 그러면 근육이 별로 없겠죠. 근력이 부족한 그런 운동 초보자들한테서 발생을 하고 운동을 너무 오래 쉬었다가 또 다시 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기사를 보고 퍼왔는데 운동성 두통이 일어난 이유가 심각하진 않고 충분히 쉬면 금방 없어진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요. 갑자기 강렬하고 과도한 힘을 주거나 뭐 수영을 할 때는 몸에 힘이 갑자기 들어가거든요. 막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 한계 이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면 그 에너지가 빨리 너무 급격하게 고갈돼서 근육이랑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고갈될 만큼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호흡곤란의 결과가 두통이다. 특히 수영을 할 때 산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뇌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두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 공급량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면 또 두통이 생긴다. 이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압박감이 생겨서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실내에서 운동하면 이게 더운 날씨랑 더운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호흡이랑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몸의 열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기온이 높으면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열기가 몸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 때문. 그리고 원래 편두통이 있었던 사람들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수영하다가 두통이 생기면 유독 그 실리콘 수모, 특히 실리콘 수모가 되게 쪼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관자놀이에 되게 통증이 생겨서 막 여기를 막 누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운동성 두통 말고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은 이게 호흡 중에 들숨 날숨 마시고 내뱉는 중에 내뱉지는 않고 과도하게 마시기만 하면 이 체내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불균형으로 이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마시기만 많이 하는 거, 마시기만 많이 했을 때, 그리고 호흡 중에 마시지 않고 과도하게 내뱉기만 하면 또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균형이 생기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 두통이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막 숨을 막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 숨이 너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이 머리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 문제,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산소가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산소가 너무 없거나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조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호흡 중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미만으로 낮아지는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질환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아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압박, 외부적인 압박, 수영에서는 숨을 참아야 되겠다는 압박, 또는 어떤 식으로든 호흡을 해야 되겠다는 압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 공포가 있어서 숨이 갑자기 가빠오는 경우가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증후군이 생겨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두통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다 보면 수영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사라지고 호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어느 정도 보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것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 때문에 원래부터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특히 초보 때 호흡 연습을 하거나 자유형을 배우거나 할 때 물을 먹었던 경험이 쌓이거나 숨 막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두통이 생기면서 이게 수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잘 배워야 됩니다. 특히 호흡을 잘 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물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그 과정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너무 빠르게 배우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리면서 이제 수영을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수영이 되게 재밌어지는데,
그런 압박감이 생기고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물을 먹거나 숨 막히는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힘들죠, 되게. 이 물속에서 계속 내뱉는 거랑 물속에서 참다가 이 들이마시기 전에 내뱉고 마시는 거랑 요거에 대해서 되게 어느 게 맞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물속에서는 계속 내뱉는 것보다 참다가 마시기 전에 내뱉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부력에도 관계가 있고 내뱉다가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제 영상 중에 호흡에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속에서 참다가 마시기 전에 내뱉을 때 그 참는 걸 너무 또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이 무호흡으로 수영을 엄청 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으로 산소가 빨리 공급이 안 돼서 힘이 빨리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 오래 참게 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속에만 공기를 넣는 거, 그리고 가슴 안에 공기를 넣는 거, 호흡을 할 때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었을 때, 특히 자유형이랑 저병 짧은 순간에 호흡을 해야 될 때 입속에만 공기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속에만 요 정도의 공기를 고개를 돌렸을 때 호흡을 마시고, 요 정도만 딱 마시고 그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내뱉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호흡을 안 한 거랑 같습니다. 호흡은 한번 마셨을 때 가슴 안으로 몸속으로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순간 짧고 강하게 마셔서 요 안으로까지 공기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마신 겁니다. 제대로 호흡을 한 거예요. 입속에서만 자꾸 공기를 넣으면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숨을 쉰 것 같긴 한데 계속 숨이 찬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 호흡 영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잘 했다고 느끼더라도 두통이 올 수가 있거든요. 뭐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통이 왔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딱 만들어서 입을 딱 가려줘요. 비닐을 입에 대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공기 주머니를 딱 만들고, 수영장에서는 비닐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기를 막고 입으로 내뱉은 걸 다시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죠. 그게 손에서 막아졌다가 그 공기를 다시 마시는, 이렇게 천천히 내뱉고 마시기를 반복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면 두통이 금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호흡이 되게 어렵거든요. 호흡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물속에서 나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하고, 잘 내뱉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또 잘 마시는 거를 신경 쓰고, 잘 내뱉어야지 잘 마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뱉지 않고 막 마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마셨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잘 못 마신 경우도 또 많고 막 그래요.